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더 뜨겁게 달구는 기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규제라는 이름의 물길이 왜 집값이라는 거대한 불길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불길을 더욱 키우고 있는지 그 현실을 냉정하게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특히 서울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5년 2개월 만에 최고치.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희망이 꺾이는 소리이자 자산시장의 양극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경고음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꿈의 금액이었던 30억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강남의 일부 아파트에서는 우습게 들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강남뿐만이 아닙니다.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등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면 구축 아파트마저 30평대 호가가 20억을 넘어서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과열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시장은 보란듯이 그 규제를 비웃으며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출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규제가 만들어낸 깜깜이 시장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로는 물밑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아는 사람들끼리는 더 높은 가격의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가 나기만을 기다립니다. 송파구에서만 수백 건, 분당과 성동구에서도 수많은 거래가 처리 중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들이 일제히 통계에 반영되는 순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격 상승률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파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규제는 거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이지 않게 가려둘 뿐이며 그 가려진 시간 동안 가격은 더욱 단단하게 그리고 더 높게 응축되고 있습니다. 이 불길은 비단 한강 벨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남과 용산의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불똥을 튀게 만들었습니다. 강서, 노원, 강북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했던 지역들마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승률 자체는 한강 벨트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평생을 모아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를 눈앞에서 목격하는 서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규제라는 댐이 강남이라는 상류의 물길을 막자 그 물이 약한 둑이었던 다른 지역으로 넘쳐 흐르며 예상치 못한 피해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모두가 오르고 있지만 그 속도의 차이가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규제는 양극화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어버린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매매 시장의 광풍 뒤에는 더 차갑고 혹독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전세 시장의 붕괴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서민들의 삶에 더욱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연초 대비 서울의 전세 매물은 4분의 1 토막이 났고 경기도는 3분의 1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씨가 마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첫째, 전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기존 세입자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면 이 가격에 다시는 집을 구할 수 없다는 공포가 재계약률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이는 곧 신규 매물의 실종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규제는 실거주자만 집을 사게 만듭니다. 즉, 갭투자를 통해 시장에 전세 매물을 공급하던 다주택자의 길이 막히면서 공급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셋째, 신규 아파트마저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입주와 동시에 쏟아져 나와야 할 전세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맞물려 전세 시장은 지금 유례없는 공급 절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급이 사라진 시장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첫째, 남은 매물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규제가 발표된 이후 규제 지역의 전세 가격은 불과 한두 달 만에 수퍼센트씩 급등했습니다. 강동구의 한 아파트는 1억 2천만 원, 종로의 아파트는 1억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40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둘째, 전세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거나 혹은 서울을 떠나는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월세 보증금이 전세 가격을 추월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에 살기 위해 혹은 직장과 아이의 학교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매달 수백만 원의 월세를 감당하거나 정든 동네를 떠나 경기도와 인천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전세 난민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 이것은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이며 주거 안정이 무너질 때 우리 사회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내년은 괜찮을까요? 안타깝게도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공급될 신규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PF 시장의 불안은 건설사들의 자금줄을 막아 새로운 아파트 착공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율 상승이라는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는 고스란히 공사비와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유가 상승은 그 전조 증상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우리 자산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요? 이 3%의 이자를 받는다고 안심하는 사이 원화의 가치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이 내 집을 가진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남의 집값은 성동구의 집값을 자극하고 성동구의 집값은 동대문으로, 동대문은 노원으로, 노원은 의정부로, 그 파동은 결국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시장의 흐름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사이 우리는 위기를 대비할 기회와 새로운 가능성을 모두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판단과 현명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길을 찾아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